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형사 사건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원 아메리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범죄는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그가 이사로 있던 브리스마 오일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 검찰총장 빅토르 쇼킨을 해임한 혐의입니다. 쇼킨은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가 10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바이든이 약속한 대가로 검찰총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공식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중 한 명의 미국인을 익명 처리했는데 법원이 이제 바이든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부적절하며 조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정식으로 이름이 공개된 것입니다. 원 아메리칸 뉴스의 샤널리언 기자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한 명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반역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는 올해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에 편향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클린턴 재단에 기부한 사실을 인정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직원을 로비스트로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에폭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도미니언은 펠로시 가족, 파인슈타인 가족,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스마트매틱, 사이틀, 베네수엘라의 회사 등과 아무런 소유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AP통신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직원이었던 나디엠 엘샤미가 도미니언 을 대변하는 로비스트 팀의 일원이며 이 팀에는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공화당 출신을 과거 상사로 두었던 브라이언 와일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 크랩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및 인프라 보안국장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랩스 국장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하게 치러졌다면서 투표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미시건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6,000표가 트럼프 표에서 바이든 표로 뒤바뀌었던 것이 드러났고 사망자가 투표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선거 참관인이 개표소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나온 만큼 크랩스 국장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한편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스파이게이트 사건에 관여했던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은 CNN에서 크랩스 국장의 해임에 대해 트럼프는 조 바이든의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수검표가 완료되어가는 가운데 페이엇 카운티에서도 2,755표가 추가로 더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1,577표가 트럼프를, 1,128표가 바이든을 선택한 것으로 두 후보 간의 표차는 449표 줄어들어 12,929표가 됐습니다. 당국은 선거 담당 직원이 처음에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표를 업로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플로이드 카운티에서 2,631표를 추가로 발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더 얻게 된 것이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AJC는 이번 재검표의 공식 결과가 주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일로부터 17일 뒤인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가정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진 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CN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검진 키트가 가정용으로 허가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비강 면봉 검사 방식으로 3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루시라 헬스가 만든 이 검진 키트는 어제 오후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가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측 웹사이트에는 $5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는 18일 최종 데이터 분석 결과 그들이 개발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BNT162B2라고 불리는 이 백신은 첫 투여 28일 만에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매우 높았으며 그 효과는 모든 연령과 인종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제약회사들은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알려진 노인들에게서도 95% 이상의 백신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업체들은 삼상시험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해 중증으로 발전한 사례는 총 10건인데 그중 9건이 가짜약 그룹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작용이 백신 접종 직후 해결되면서 심각한 안전 우려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미니언 보링 시스템스의 전자투표기 오류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더미니언의 국제본부가 위치한 캐나다 정부가 이색적인 트윗을 날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캐나다 선관위는 더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선거 검열관 앞에서 손으로 개수하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100년 역사에서 투표를 개수하는데 개표기나 전자 태블레이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90년대 말에 있었던 대북정책 조종관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 부의장은 한국은 미국을 어떤 논리로 설득해 이끌어갈 것인가를 늘 고민해왔다면서 클린턴 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을 2.0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북핵 문제에 접근해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은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초대 대북정책 조종관을 맡았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이 같은 한국 측의 뜻을 다음 달 바이든과 만날 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이란이 설치한 군사시설을 포함해 시리아 내 목표물들을 공습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와의 국경 인근에서 폭탄을 발견한 뒤 이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날 발견한 폭발물은 이란군이 지도하는 시리아 특공대가 설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리아군 방공장교 3명과 친이란 전투요원 7명 등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 16일 이후 최고치인 18,0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거의 18,464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업계에서는 2만 달러를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20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했으며 이번 분기까지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페이팔이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한 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또다시 이 투표용지 개표된 내용이 누락됐다가 다시 발견되는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세 번째 카운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첫 번째 카운티 나온 것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제 두 번째 카운티가 다시 저희 뉴스 이후에 다시 나왔고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세 번째 카운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온 카운티는 월턴 카운티이고요. 이 카운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표를 받아서 176표를 표차를 더 줄였다고 합니다. 어제 두 번째 발견된 곳은 페이어 카운티였죠. 페이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577표, 바이든 후보가 1128표 이렇게 더 추가로 발견이 돼서 449표의 표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발견됐던 플로이드 카운티에서 발견됐던 것은 거의 800여 표 가까이가 트럼프 대통령 표수가 나타났었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집계가 되지 않았던, 감춰졌던 것들이 지금 추가로 발견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자꾸 사람들이 실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자꾸 도미니언의 실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휴먼 에러가 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이런 조기 투표라든가 뭐 사전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애당초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쩍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이 도미니언에 대한 수상쩍음은 계속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제 도미니언사에서 공식 해명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도미니언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성명서였는데 이 성명서 내용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클린턴 대통령 내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냐면 이 클린턴 재단에다가 2014년에 기부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기부한 내역 같은 거는 기록을 찾아보면 다 찾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사실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으로 이야기가 됐던 직원들 중에서 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연관된 직원이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가 로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한 로비스트 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로비스트 팀에 들어가 있는 member 중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비서실에 있던 직원이 이 로비스트 팀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극우파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AP통신이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 나디엠 엘샤미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와일드라는 직원이 있는데요. 나디엠 엘샤미라는 직원은 민주당 쪽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팀원이었고 직원이었고, 그다음 브라이언 와일드라는 사람은 공화당 쪽인 이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이나 딕 체니 전 부통령 밑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인사, 공화당 쪽 인사 양쪽 다 인사들을 로비스트 팀을 만들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 로비스트가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이 투표 시스템을 각 지역의 정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끌어내는 역할이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사,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사이버 안보국, 이 사이버 인프라 안보국 이곳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결국에는 투표 관련 기계들에 대한 매입, 그다음 배급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조달청 역할을 해줬던 거기 때문에 연방 정부기관들과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주정부 그리고 또 지역의 카운티 정부들하고도 모종의 지금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고,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서 발주를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공약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뇌물이 오고 간 정황 같은 것들이 잡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쉽게 잡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있기 전에는 금방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정황이 저희가 지금 그런 정황들이 자꾸 보이는 것이죠. 로비스트를 활용을 한 회사이고 민주당 쪽의 라인 그리고 공화당 쪽의 라인, 그것도 아주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의 라인을 활용을 해서 로비스트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미니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점들은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드러냈다가는 다른 한쪽이 다치는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그 살생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리스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이건 공화당 쪽이건 서로 까발려서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도미니언 리스트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도미니언 서버나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점들인데,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되어져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쓰자, 이런 기사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예비선거 때, 여름에 있었던 예비선거 때 이 기계 작동법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심지어는 전원을 켜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기자들 눈에 비춰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과연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 것이다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언이 사용된 곳마다 지금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재단 측과도 연관이 돼 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쪽과도 연관이 돼 있고, 딕 체니 전 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 라인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결국은 의회 쪽의 라인들, 정치인들의 라인을 뚫어서 전국의 주 정부, 그 주 국무장관,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주 국무장관들을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연방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굳이 무리수를 써가면서 이 도미니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까지 하고, 그 시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표를 또 하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 국무장관이 아무 문제 없다, 기계에는. 그리고 뭐 트럼프 표인데 바이든 표로 바뀐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엔트림 카운티에서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뀐 거를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시간주 국무장관도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기계에는, 이렇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도미니언의 놀라운 로비력이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로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도미니언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함부로 나서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예,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모더나가 94.5%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 오늘 또 파이자가 전에는 90% 성공률이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최종 결과를 놓고 보니까 95%의 성공률을 거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성공률 숫자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 중간 발표보다는 최종 집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한 3만 명 이상 시험을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모더나에서 했던 것처럼 절반은 가짜 약을 주고 절반은 진짜 백신을 접종을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본 그런 상황이었고요. 접종한 지 28일 만에 항체가 몸에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 환자한테들 예방을 해주는,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연령대라든가 인종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사용해도 똑같은 효과를 본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주가가 좀 더 올랐죠. 그런데 그거로 그치지 않고요. FDA가 집안에서 그냥 간편하게 코로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 검진 키트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루시나 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검진 키트인데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코 이렇게 몇 번 후벼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30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의 키트가 나온 것이고요. 가격은 50불 미만이 될 것이다. 정확한 가격은 지금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50불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집에서 그냥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이자가 만든 백신도 아마 이번 주 안에는 FDA에다가 사용 승인 신청을 넣겠다라고 했고, 아마 조만간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가 볼 때는 이달 안에 파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다 백신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안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키트, 누구나 다 그냥 쉽게 편하게 사서 집안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키트도 승인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치료제, 이미 치료제도 승인이 떨어진 곳이 있죠. 그리고 또 추가로 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치료제들이 있죠. 이러니 결국 연말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는 거죠. 검사, 백신, 그리고 치료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게 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요. 다만 시간과의 싸움 문제가 있기는 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중증 환자들이 지금 또 목숨을 앞다투는 그런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이것들이 빨리 보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보급 라인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왑 스피드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바이든 정권으로 행정부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는 또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지금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검사 키트까지 다 개발이 돼서 조만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어서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예, 원 아메리칸 뉴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언론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이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가 어제 또 재밌는 기사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아들이죠. 이 헌터 바이든이 관여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회사, 브리즈마 오일이라는 회사인데, 이 브리즈마 오일이라는 회사에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검찰 조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을 때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검찰총장 잘라라. 네, 검찰총장을 자르지 않으면 니네 나라 10억 달러 차고하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협박성의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을 해임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이 해임된 뒤에 나는 바이든 때문에 잘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억울한 얘기일 뿐이죠. 그런데요, 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정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잘렸다는 겁니다. 이게 불공정한 해임이었고 이것은 굉장히 큰 사안인 거죠. 형사고발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정치인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의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막대한 사건이죠. 내정 간섭도 아니고 이거 좀 희한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보니까 형사고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깊이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 아메리카 넷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 우크라이나 법원에 잘렸던 검찰총장, 이 빅토르 쇼킨이라는 검찰총장이 형사고소한 내용의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피고 측이죠. 피고 측 명단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명단 중에서 미국 국적자가 있는데 익명으로 처리를 해놨었답니다. 처음에 2020년 2월 달에 이 사건이 케이스가 시작됐을 때는 익명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최근에 그 익명으로 처리돼 있던 사람이 조 바이든이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원 아메리카 뉴스에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공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재밌습니다. 이름을 숨기는 것은 이제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름을 공개해도 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판결해서 정식으로 이름을 공개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건의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감춰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이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져 있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긴 하지만 또 본인 스스로가 당선인이라고 승리 선언을 하고 인수위원회까지 만들고 차기 백악관 내각까지 다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은 범죄 피의자다 하고 용의자다 하고 지금 이름을 법원에서 공개를 한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 법정에서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날지 모르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이 젤린스키 대통령은 이거 만약에 유죄로 판정된다라고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은 반역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거다 이거죠. 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이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이런 말을 제가 감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자 취급받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탄핵 대상 아닙니까? 저는 사실 좀 국가 명예를 실추시켜도 한참 실추시켰다라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여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렸던 그 랩탑 사건, 헌터 바이든의 랩탑 사건 아직까지도 지금 수사 중간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조용히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죠. 지금 선거 때문에 온통 개표 결과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선거인단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온통 여기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헌터 바이든 사건이 점점점 묻혀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심각한 정치 논쟁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요번에 선거에서 저희 한국계 혈통의 한인 의원들이 4명이나 당선이 됐죠. 1명은 재선이 된 것이고 또 3명은 새로 당선이 됐는데 이 새로 당선된 분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들이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본인은 정말 미국의 꿈을 이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런 나라다. 이렇게 꿈꾼 것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가장 근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그 사회 시스템,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1시간 일하는데 10불 받아야 될 걸 20불 주고 30불 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일하지 않고 있는데 알아서 그냥 먹고 살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해주더라.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미국 사회가 소수를 존중해주는 사회에서 소수가 다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수가 다수를 불편하게 하는 사회가 되면은요, 결국에는 불만과 오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회는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종차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역차별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는 아닌지, 또 성평등 주장했는데 이제는 남녀 성평등이 아니라 이 성소수자 평등으로 확대되면서 선호가 분류 기준으로 바뀌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소외층의 권리를 위한, 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옹호, 그 다음에 그들을 돌보는 보살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악마다라는 악마화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은 또 아닌지, 이것도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고 악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진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메리칸 드림, 바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과 분위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실과 정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제가 보면서 바로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줬던 그 성실과 정직을 존중해주던 이 나라의 정신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성실하게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임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관리당국은 정말 정직하게 이 선거를 개표하고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